아이를 키우면서 시간적 고해가 있어서 늦게 퇴근하는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저희 집이랑 30분, 시댁이랑은 15분 걸리는 거리에 있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했을 때 분식집 일을 시작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엄청 반대하셨어요. 일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리니 저를 째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수많은 일 중에 왜 그런 일을 하니? 너 처녀 때 다니던 회사에 가면 안 돼? 어머니, 거기는 여기서 거리가 멀어서 6시에 퇴근하면 7시 반에 와요. 어린이집은 4시 반에 마치고요. 늦어도 5시에는 집에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회사에서도 아이가 어리면 잘 고용도 안 하고요. 에휴, 네가 조건이 안 좋으니 그렇지. 전문직 이런 거 배우지 그랬어. 그랬으면 이런 하찮은 일 안 해도 될 건데. 부끄럽게 왜 하필 음식 장사를 해도 분식이야. 다른 장사는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자리도 아는 엄마가 이사 가면서 저에게 좋은 조건으로 팔아줘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분식집을 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왜 하필 그런 장사를 하냐고 시작 전부터 구박하셨죠. 하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저는 이것저것 따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반대하시는 시어머니가 저희 결혼 생활 시작할 때 도움을 주셨냐 하면 절대 아닙니다. 어른 둘이서 결혼하는데 왜 돈을 보태줘야 하냐며 알아서 결혼하라고 하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분식하는 건 한 달 내내 반대하시고 핀잔을 주셨어요. 신랑 월급이 한 달에 280만 원이었고 집 대출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전기비, 가스비, 관리비, 통신비, 보험비 등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1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니 한 달에 80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솔직히 불가능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학원 보낼 돈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회사 같은 번듯한 곳에 취직하길 바라셨죠. 제가 그런 곳에 취직을 안 알아본 게 아닙니다. 하지만 취직이 쉽지 않았어요. 면접을 보러 가면 아이는 키워주실 분이 따로 계신가요? 아직 아이가 4살 이하면 어린데 아이 엄마들을 뽑으면 아이가 아파서 갑자기 휴가 내고 그래서 늘 다른 직원들 불만이 많았어요. 아이를 봐주실 분이 계신다면 고용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이가 자주 아프기도 해서 회사 생활이 힘들겠다는 생각은 했고 도저히 양육과 동시에 하기에는 힘들 거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사정을 말씀드렸는데도 장사하는 건 싫다고 하셨고 손주를 봐달라고 하는 제 부탁도 거절하셨습니다. 저희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는 매일 나는 허리가 아파서 애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 애 맡길 생각은 하지도 말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 일반 회사는 생각도 할 수 없었고요. 아이를 키워본 엄마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아이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정말 힘들다는 것을요. 거기에 친정엄마도 일을 하셨고요. 그래서 아이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고 그러다가 어린이집에서 만난 엄마가 학교와 분식집을 내놓는다고 해서 제가 그걸 인수하기로 했어요. 어린이집에서 친하게 지낸 엄마가 이번에 가게를 내놓는데 신랑이 타지방으로 전근을 가서 나도 몇 번 일을 도와줘서 일하는 법도 다 알거든. 내가 인수받아서 해볼까 해. 우리 매달 마이너스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 내가 분식집 잘 해볼게. 나 잘할 자신 있어. 다른 장사하면 안 돼. 수많은 일 중에 굳이 분식 장사를 해야겠어? 그럼 당신이 다른 방안을 제시해봐. 다른 장사들 하려면 기본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 줄 알아? 그리고 이곳처럼 월세가 적은 곳도 없고 다른 곳보다 실패 확률도 낮은 곳이야.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말해줬잖아. 우리 가족 80만 원으로 한 달 살기 힘들어.
그리고 우리 노후도 생각해서 늘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 수도 없잖아. 나도 아는데 그래도 조금 더 번듯한 장사를 했으면 해서 그렇지. 그래, 알았어. 당신이 잘 알아보고 시작한 거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이 벌어야 우리도 마이너스 통장 생활에서 벗어나지. 신랑 또한 한 달에 80만 원으로 세 식구가 사는 게 힘들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 신랑이 잘 알고 있었고요. 애를 키우면서 저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은 9시부터 5시까지인데 그 시간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찾는 게 어려웠고, 혹시나 아이가 아프면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시어머니도 친정엄마도 봐주실 수 없다고 하시니 분식점이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신랑도 이런 사정을 알고 나서는 가게를 하기 원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픈할 때도 오픈하고 나서도 우리 집에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희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게 오픈했는데 한번 와보세요. 그래도 며느리 가게인데 와서 떡볶이 맛도 보시고요. 작은 가게지만 깨끗하게 잘 꾸며놨어요. 내가 거길 왜 가니? 갔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려고? 너도 어디 가서 분식집 한다는 소리 하지도 말고 이번에 명절 때도 친척들한테 이야기하지 마. 알았지?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시작한 일이니 절대 망하게 하지 마라. 시어머니는 제가 한번 오셔서 구경하라고 해도 혹시나 가게에 왔다가 어머니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걱정하셨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신랑 준다고 한약을 지어주셨어요. 시어머니 집에서 가게까지는 15분 거리고 어머니는 경차를 운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게로 가져다 주시면 제가 들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가게로 오시지 않고 30분이나 더 걸리는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저희 가게가 훨씬 가까운데 가게로 오시지 여기서 왜 기다리고 계세요? 가게에 갔다가 아는 사람 만나봐라. 괜히 며느리 이런 장사 한다고 나를 무시하지. 그러니 가게로 오라고 하지 말고 가기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오라고 하니? 어머니,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이에요. 애들 아빠도 제가 돈 벌기 원하고요. 그리고 애들 아빠 월급으로 살 수 없어요. 그건 네가 살림을 못하니까 못 살지. 애들 아빠 월급 정도면 중상위층은 될 건데 왜 그 돈을 가지고 못 산다고 난리야. 네가 살림을 아껴서 잘 살아봐라. 못 살긴 왜 못 살아? 나는 너희 시아버지가 한 달에 100만 원 가져다 줘도 잘 살았다 하시는 겁니다. 30년 전 100만 원 주신 걸로 아는데 지금이랑 물가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죠? 그대로 시아버지가 늘 400만 원 이상 가져다 주신 걸로 아는데 시어머니는 아버지 초월급을 말씀하시면서 제 탓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속상했으나 처음 가게를 하는 거라 나도 온 신경이 가게에 가 있었기에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그 일은 가슴속에 묻었고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속상하네요. 며느리가 노는 것도 아니고 고생해서 조금이라도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고자 일을 하는데 그런 걸 부끄러워하신다는 게 말이죠. 보통은 칭찬해 주시거나 고생한다고 다독여 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때는 시어머니한테 제 의견을 강력하게 말도 못했고 이런 일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을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좋겠다고 시작한 분식점은 제가 인수하고 나서 석 달 만에 신랑 월급만큼 벌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더 많이 벌 수 있었어요. 나는 당신이 요리 잘하는 줄 알았지 장사에도 소질이 있는지 몰랐어. 당신 지금처럼만 하면 우리도 전세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처럼만 계속 일해줘. 당신 덕분에 숨통이 뛴다.
그래, 나도 지금처럼만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 아이만 누가 봐준다면 오후 장사도 하고 싶은데 우선 더 욕심내지 않고 열심히 할게. 그 뒤로 신랑은 시댁에만 가면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이루라니까 마이너스 인생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 능력자야. 신랑의 이런 말에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분식점 하는 저를 무시하지 않았죠. 그날도 주말이라 시댁에 식사하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내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네 신우도 돈이 좀 필요하다더라. 애가 이제 어린이집 가니까 한 달에 100 정도 벌면서 아르바이트 하고 싶다는데 너희 가게에서 일하면 어떨까? 가게 비법도 좀 알려주고 일을 좀 가르쳐주면 너 없을 때 도와줄 수 있잖아. 그래, 당신 혼자서 힘들다고 했잖아. 이제 배달도 할 거라고 아르바이트 하면 뽑을까 생각했으니까. 우리 동생 집에서 놀면 뭐해. 그리고 매제일 잘 안 돼서 월급이 반토막이라는데 당신이 우리 동생 일 좀 시켜줘. 아가씨가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안 해봐서요. 설거지하고 음식물 치우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화내거나 하면 안 되는데. 내 동생도 집에서 살림을 몇 년이나 했는데 설거지하고 재료 손질하고 다 할 줄 알지. 그 정도는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일 당장 가게로 오라고 할게. 우리 동생 야무진 아이라서 일도 잘할 거야. 신랑은 신우에게 내일 당장 오라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희 신랑이랑 신우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신랑은 자신이 오빠라서 동생에게 무조건 베푸는 타입이었고 신우는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우는 저희 부부가 뭘 사주거나 해도 고맙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오빠가 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신랑이 첫째다 보니 동생에게 늘 베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신우는 시댁에 와서 숟가락 하나 넣는 법이 없었습니다. 늘 소파에 앉아서 TV만 봤죠. 전 그런 신우를 잘 알기에 과연 분식집 일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지만 본인이 돈이 필요해 일을 시작한다 했으니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게 일은 배달을 시작하면서 혼자서 일하기에 힘들었어요. 매출은 늘었지만 포장하고 홀 손님까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까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신랑이 신우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으면 해서 신랑 말을 따르기로 했고요. 다음날 신우가 가게로 왔습니다. 근데 복장부터가 일하러 온 복장이 아니었어요. 시폰 원피스를 입고 가게로 출근한 신우를 보니 정말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연분홍색의 시폰 소재로 된 하늘하늘한 원피스 아시죠? 거기에 길이도 길어서 발목까지 오는 그런 롱 원피스를 입고 나온 겁니다. 어디 사진 찍으러 갈 때나 입는 옷을 입고 와서 일하러 오는 신우를 보니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카페도 아니고 초등학교 앞 분식집에서 일하는데 저렇게 입고 온 것부터가 꾸준히 일을 안 해야겠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긴 했습니다. 보통은 일할 때 편한 바지를 입고 오지 않나요? 편하게 앉아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복장으로 보니 한숨밖에 나올 수 없었죠. 신우는 가게를 위아래로 쓱 쳐다보고는 한숨만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가게가 너무 작네요. 월 매출이 얼마나 나와요? 나는 얼마나 줄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채소들을 나보고 다듬으라고 내놓은 거예요? 양파 껍질 까고 마늘 까는 작업부터 해요. 이 정도는 할 줄 알죠? 이게 모든 일의 기본이에요. 아니 양파랑 마늘을 까놓은 걸 사서 하면 되지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나 시킨다고 일부러 다듬지도 않은 야채 산 거 아니에요? 아가씨, 다듬어진 거는 가격이 2배 차이 나요. 그러면 매출이 줄죠. 우선 야채 다듬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 비우고 포스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줄게요. 신우는 옷 버리는데 하면서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신우도 결혼한 지 4년은 지났으니
양파를 다듬는 걸 모를 거라 생각하지 않아서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저는 홀에서 미리 주문받은 양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념을 만들고 신우가 잘하고 있는지 보러 주방 뒤편으로 갔어요. 그런데 신우는 양파 10개 정도 다듬고는 사라진 겁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고작 해놓은 게 양파 10개라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신우에게 전화를 했어요. 신우는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였고요. 혹시나 화장실에 갔나 찾아봐도 없었죠. 우선 일이 급해서 혼자서 야채를 다듬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는 얘한테 양파 까는 거 하라고 하면 어떡하니? 얘가 손 아프다고 못하겠다고 하더라. 신우라도 그런 일을 시키는 거야? 너도 정말 너무한다. 설거지나 좀 시키고 주문이나 받으라고 하지? 그런 일을 시키니? 어머니, 저도 하루에 50개씩 양파 까고 마늘 까고 혼자서 다 해요. 아르바이트 하러 온 사람이 이런 일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일도 고작 10개 해놓고 말도 안 하고 사라지면 저 혼자 오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는 거예요? 아니, 너는 지금 시애미한테 대드는 거야? 돈 좀 번다고 지금 너 무시하는 거지? 너 그러면 안 된다. 신우가 일하러 갔어도 시댁 식구인데 깍듯이 대해야지. 그런 일은 네가 하고 주문이나 받고 음료나 가져다 주고 그런 일 시켜라.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요. 저는 제 일을 똑같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우아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돈 주고 사람 고용하는 건데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고용하기 싫어요. 지금 바쁘니까 끊어야겠어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전화를 그냥 끊었습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그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의 이런 말씀은 그저 신우에게 용돈으로 100만 원을 줘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월급을 주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랑은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을지 뻔했습니다. 분명 제가 신우를 괴롭혔다고 말했겠죠. 신랑은 저에게 아니 당신 도대체 내 동생한테 무슨 일을 시킨 거야? 애가 손가락에 퉁퉁 부어서 왔다더라. 오늘 첫날인데 적당히 시키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하는 일에 10분의 1도 안 하고 갔어. 신우가 할 일도 안 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바빴어. 고작 양파 10개 까서 손이 아프대. 당신 와이프는 하루에 50개 넘게 까고 설거지하고 음식 장만하고 다 하는데 내 손은 무슨 쇠로 만들어진 줄 알아? 당신은 1년 넘게 했고 우리 동생은 이제 처음이잖아. 그럼 쉬운 일부터 시키면 되지. 애를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말도 안 하고 갔겠냐고. 그래, 일이 힘들면 힘들다고 본인이 말도 못해? 나한테 말도 없이 사라지고 전화도 안 받고. 나는 당신 동생이랑 일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누가 돈 주면서 그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니? 일에 도움도 안 되면서 월급 달라 하는 건 너무 놀부심부 아니야? 신랑은 제 말을 듣더니 반박을 못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음날 출근하기 전 시어머니가 말씀도 없이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저에게 시어머니는 신우를 일부러 힘든 일만 골라서 시킨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꾸준히 일하는 건 당연하고 신우는 보기 좋은 쉬운 일만 시키라고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고작 양파도 하나 제대로 못 다듬으면서 무슨 일을 시키라고 하세요. 저 제사 때 몇 시간씩 야채 다듬고 생선 손질하고 다 합니다. 신우랑 저랑 1살 차이예요. 저라도 처음부터 이런 일 했을까요? 자기 일이다 생각해야죠. 돈 벌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일도 못한다고요? 예, 너랑 내 딸이 같아. 그냥 가게 비법이나 좀 알려주고 주문이나 받게 하면 되지. 첫날부터 양파를 까라고 하더니 너 하기 싫은 일만 시킨 거잖아. 아니요,
가게에 오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야채 다듬기 재료 손질입니다. 그리고 야채 손질도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가게 양념 방법을 알려줘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면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사실 시어머니랑 다투기 싫어서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성격이 강하신 거는 결혼할 때부터 알았고요. 하지만 제 성격이 누구랑 싸워서 이겨야겠다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나에게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여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을 줬고요. 저는 매일 하는 일이고 가게 비법 배우고 싶다면 처음부터 배워야지. 고작 양파 10개 까고 손가락 아프다고 하는 사람한테 무슨 일을 시켜요. 그리고 1시간도 채 일 못하고 내팽개치고 가버리는 사람 믿고 일 못 시킵니다.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네 동생이었으면 네가 그랬겠어? 신우라고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그런 거 다 한다. 너는 애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니? 어머니, 저희 동생 처음 저 가게 오픈할 때 와서 양파만 200개 가지고 갔어요. 거기에 설거지는 3시간 내내 하고 간 적도 있고요. 그래도 한 번도 힘들다 피곤하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신우가 돈이 안 급한가 봐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그 어떤 매장에서도 신우 같은 사람 고용하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나쁜 여자라고 막말을 하면서 화내면서 가셨어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을 이유가 없었죠. 제가 잘못한 일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배달을 시작하고 너무 일이 많아서 동생에게 하루에 3시간만 도와달라 했고 동생 또한 일자리를 구하고 있던 터라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지금 너무 바쁜데 오전에 오픈할 때 준비 좀 도와줘. 힘든 일만 시켜서 미안해. 그런데 언니가 오픈부터 와서 배달 정리까지 혼자 하려니 너무 힘들어서. 알았어 언니. 돈 걱정하지 말고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야채부터 다듬고 얼른 청소할게. 언니는 언니 일 해. 나 알아서 잘할 수 있어. 동생은 더러운 일, 힘든 일 제가 시키지 않아도 척척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도움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뽑아야겠다 생각했어요. 동생만큼 이 일을 잘 도와줄 사람이 없기도 했고 그날 저녁 저는 친정동생이 와서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신랑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신랑은 엄청나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친정동생도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라고 하고 내가 출장 갈 때마다 친정에 모여서 밥 먹고 이제는 친정 식구들이랑